자, 저는 이전 차트에서 우리가 눌리더라도 다시 한번 올라갈 수밖에 없는 장이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눌린 뒤에 우리가 정확히 매물대 부근에서 반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어떨까요? 여러분, 오늘 같은 날도요, 눌리는 장까지 대비를 하되, 다만 우리가 이것이 하락의 시작이 될 수 있는가, 롱의 마지노선이 어딘지 정해두고 상승값을 봐야 되는 장입니다. 자, 어떤 뜻이냐? 우리가 지금 장에서 위에 있는 청산 매물대를 없앤다고 했을 때는요, 아래쪽에 있는 구간의 유동성을 수입하러 올 수 있고, 그 다음 아래쪽의 유동성을 먼저 건드린다고 했을 때는 위쪽에 있는 청산 매물대를 찌르러 갈 수 있는 장입니다. 다만 이것이 무조건 롱인 것 같더라도 우리가 이 롱 다음에 나올 아래쪽 유동성 수입, 어떻게 오든 이 아래쪽 유동성 수입을 건드릴 때 이것이 하락의 장을 이끄느냐 안 이끄느냐, 이 기준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상승의 기준은 뭐고 왜 이것의 아래로는 조심해야 되냐,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로는요, 주봉에서 가격은 내려가지만 이 RSI의 저점은 올라가는 상승 다이버전스가 걸렸습니다. 근데 상승 다이버전스 하나로 우리가 이것의 상승장을 예측하기는 어렵다. 다만 주봉의 상승 다이버전스는 2022년도에 나오고 나서 처음으로 지금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 곳에서나 뜨지 않는다. 그래서 굉장히 유의미하다라고 볼 수 있고, 이 유의미한 추세를 담은 시점에 우리가 계속해서 이 주봉의 시가와 종가의 지지 저항을 보이던 매물대 63.2K 위에서 지금 추세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 자리를 뚫고 이탈하지 않는 한 아직까지는 단기적인 상승 우위 구조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 하락을 한 뒤에 반등을 시작하고 나서의 양봉이 3개 연이어서 나온다는 것은 주식에서 말하는 적산병이죠. 자, 주식은 상승하는 캔들이 3개가 빨간색이기 때문에 이것은 상승 추세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본다. 다만 왜 우리가 눌리는 기조까지 봐야 될까? 우리 오늘자 캔들이 일본 기준으로 일목구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일목구름은 간단하게 지지와 저항이 되는 캔들인데 현재 구름대가 굉장히 두껍기 때문에 저항 구간이 되고 있었고, 우리가 이 캔들 안으로 들어옴으로써 확대를 조금 해서 봤을 때 아래쪽으로 하방 구간이 받쳐주는 구간 어디까지 열려있냐? 64K까지는 열려있다. 그런데 지금 64K에 하방 청산 물량이 정말 많이 모여있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반등을 해줘야 되는데 이 구간 아래에 있는 청산 물량까지 휩쓸어 버리면서 하락세가 가속화되면 사고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대한 기준 오늘 차트로 분석 드리려고 합니다. 자, 차트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우상향 계좌를 책임지고 있는 차트 분석 전문가 비트코인 프로파일러 정수연입니다. 자, 여러분, 이전 자리에서도 눌러도 제가 롱을 가져온다라고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롱 포지션 잡고 있는 분들 여전히 수익권에 계실 거고요. 자, 제 영상 도움이 무조건 되실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의 기준을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저는 다를 거라고 확신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누르시면서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 비트코인 장세부터 이해를 하셔야겠죠. 우리 비트코인이 이전 계속되는 상승 추세의 고점, 자, 지지를 받았던 구간인데 이 구간이 아래로 하회하자 이 위에서는 뭐가 돼요? 지금 저항 구간이 돼서 이 구간을 계속 넘지 못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 구간을 넘지 못할 때마다 뭐가 일어났나요? 계속해서 아래쪽으로 빠졌다가 올라옵니다. 근데 이 아래쪽에 빠지면서 뭘 한 것 같으세요? 계속 개미를 죽이는 거예요. 어떤 개미? 여기에서 들어온 개미, 롱개미를 죽이고, 또 여기에서 탔던 개미들을 또 한 번 죽이고, 또 여기에서 탔던 개미들을 또 한 번 죽이면서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이런 하락하는 와중에 이게 하락의 기조가 아니라는 근거가 뭘까요? 가격의 저점은 계속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런 유동성이 뜨는 와중에 호재가 하나 나왔습니다. 자, 어떤 호재? 이곳에 장대 양봉을 만든 CPI와 PPI의 호재라는 거죠. 자, CPI와 PPI가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어쨌든 금리 인상에 대한 기조가 빨리 오지는 않을 것이다. 그럼 비트코인이 지금 숏과 롱 두 가지를 베팅했을 때는 롱의 기조에 조금 더 가깝다라고 봐야 되는데, 이 모두가 하는 기조에 대한 상승 기대값은 모두 다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개미들이 롱에 베팅을 많이 할 텐데 이 세력들이 이 자리를 모두 줄까요? 아니죠. 안 주겠죠. 그럼 이때부터는 뭐가 일어난다? 유동성, 바로 청산 자리들을 건드리면서 개미를 계속 죽이면서 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손쉽게 원회장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를 이렇게 딸고 올라가든 아니면 윗자리를 죽이고 헌팅하고 올라가든 어쨌든 죽을 개미들은 다 죽기 때문에 하루하루 여러분들이 손절가와 진입가를 정말 세팅을
설명을 잘 하셔야 된다. 난이도가 조금 있는 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전에는 62.3K까지 본다라고 했는데 어쨌든 우리가 더 빠졌죠. 왜 더 빠졌나요? 자, 미국 증시에서 AI 반도체에 대한 실망감으로 매도세. 뭐 어떡해요? 다 떨어지는데 나스닥부터 뭐 전부 다 떨어져요. 그 비트코인 방어 안 되죠. 함께 떨어졌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이날 같은 경우 날봉을 보시면요. 이날 캔들입니다. 자, 한 번에 63.2라는 이 주봉의 지지저항 매물대 위로 말아줍니다. 63.2K가 어디예요? 우리 이전 매물대. 자, 개미들이 계속 횡보를 치고 있다가 이 아래로 떨어질 때부터 강력한 하락장이 시작되죠. 자, 이 기준의 매물대를 이런 낙폭이 큰 증시 하락 매크로 악재에도 말아 올렸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뭐예요? 이 아래 구간으로는 아직까지 세력들이 내어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는 상승을 한 번 더 봐야 된다. 왜냐, 이 자리를 지키고 찌른 롱이 여기라면은 이건 조금 말이 안 된다. 한 번은 더 나와주고 여기 있는 가격대까지는 회수를 좀 해줘야 우리가 그 다음에 숏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다만 여기 위에까지 가는 과정이 순조롭지는 않을 것이다.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해당 매물대에서 여러분들이 이 낙폭이 나올 때 이런 구간에서 1차 포지션 그리고 2차 포지션 63.2에서는 한번 받아보셔야 된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구간 보기 힘드시면 이렇게 TPO 지표를 활용하면은 주요 구간마다 이렇게 설정이 돼 있다. 이제 여러분들이 활용하실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어지간한 분들은 차트를 다 보십니다. 근데 코린이 분들 잘 못 보시기 때문에 그거 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지표니까 필요하신 분들 아래쪽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기가 힘드시면 제 무료 브리핑룸이죠. 실시간으로 모두 다 여러분들에게 자리 트래킹 해드리고 있고 여기에서 1차, 2차 들어가신 분들 충분히 수익권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 자리 공유, 제 차트, 매매 전략에 대해서 모두 다 가감없이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돈 드는 자리 아니기 때문에 아래쪽 링크 통해서 신청 버튼 누르시고 구독, 좋아요, 그리고 응원의 댓글 여러분 남길 거 없다면 그래도 나이스라고 남기시면서 여러분들이 댓글 한 번씩 남겨주시면 더욱더 빨리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금전은 절대 들지 않으니 딱히 질문 안 하셔도 되고요. 지표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쪽 들어가셔서 지표 신청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제가 오늘 자리에서 눌림롱을 왜 볼까요? 일단 어제도 제가 본 채널에서 눌림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어제 자리까지 모두 헌팅을 하지 못했습니다. 주말이니 뭐 당연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둘 중에 하나를 헌팅해주는 그림을 그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정석적으로는 아래를 누르고 가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왜냐? 아래를 눌렸을 때 지금 M자가 형성되면서 하방으로 떨어지는 더블탑 패턴이 보이고 있죠. 자, 그래서 이런 구간에 보시면 아래쪽에 매물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유동성을 수입하면서 올라가는 이런 시나리오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시나리오의 개미들이 좀 많이 털리기 때문에 이런 그림까지 계산을 해서 좀 매매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당하지 않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있고요. 자, 그럼 이 자리에 대한 우리가 차트 분석을 계속 한번 봐야겠죠. 일단은 여러분 64.5K 매물대 위에 지금 안착을 하고 있습니다. 64.5K 매물대는 우리 이전부터 계속해서 넥라인 역할을 하고 하락장을 끌어가는 기준이 돼줬던 자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눌롱을 보는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가 여기를 주말장으로 탔기 때문에 지금 상승에 대한 지지가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아래로 떨어지면은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떨어진다면 지금 어디까지 떨어질 것인지 우리가 그 마지노선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마지노선으로 볼 수 있는 자리가 우리가 청산 히트맵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지금 보면 64K에 하나가 있고 아래쪽에 63.8K에 있고 그리고 더 아래쪽에 63.7K에 있죠. 결론적으로는 지금 63K와 64K 부근에 청산 물량이 굉장히 많다라는 건데 이런 따닥따닥 붙어있는 구간은 여러분 한 번에 수입을 하고 올릴 수 있습니다. 즉 어떤 구간이냐? 아래로 수입을 하면서요. 이 아래에서 종가 마감을 시키지 않고 꼬리로만 다 작살내고 위로 올라온다는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구간에서 매도를 많이 던지는데 이런 구간을 완벽하게 이탈가로 우리가 나가버리는지 아니면은 그냥 꼬리빼기로 유동성만 죽이고 올라오는지를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날봉을 한번 봐야 되는데요. 날봉에서 다른 거 보지 않고 제가 어제 본 채널에서 설명 한번 드렸는데 자, 우리 지금 이치모쿠를 봐야 됩니다. 이치모쿠는 일목구름이라는 거죠. 자, 일목구름은요. 두께가 이렇게 두꺼우면 어때요? 한 번에 넘지 못한다. 그래서 제가 지금 원웨이 돌파장은 좀 힘들 거다. 대신 뭐가?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으니까 얘가 지금 옆으로 캔들을 세우면서 기간 조정으로 들어오고 있다라고 했죠. 그러면 기간 조정으로 들어왔다면 지금 아래쪽에 지금도 완벽히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아래쪽에 떨어지는
구름대는 뭐가 돼요? 지지가 되고 위쪽은 저항이 된다. 근데 저항 구간까지 꼭대기까지 보기에는 우리가 이 사이에 저항 구간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올라간다라는 건 너무 희망이로고요. 이 사이에서 이 해당 유동성을 따준다면 한 번에 숏은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아래쪽을 봤을 때 지금 최대 64K 부근까지 하방이 열려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는 일목이 한번 받아주지 않을까. 근데 이런 자리가 어디? 우리 4시간 봉으로 봤을 때 아까 봤던 이 청산 구간과 완벽히 겹치고 있다라는 거죠. 4시간의 일목구름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킵하셔야 되고요. 일봉을 기준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헌팅을 한다면 충분히 이런 자리까지는 유동성까지 먹고 올리는 장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자리에 속지 않는 개미가 되어야 된다. 다만 이런 자리를 완벽히 이탈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해당 양봉으로 가겠죠. 해당 양봉은요. 우리가 추세를 다시 말아 올리면서 갭 구간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 매물대 해당 구간에 있는 여기 개미들이 많이 진입한 자리 여기에 있는 유동성을 완벽히 이탈한다면 해당 추세는 되돌릴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하방에 대한 방어하는 구간 1번, 그 다음 63.2K를 벗어나는 구간 2번 이렇게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매매에 참여하셔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 자리 누르지 않고 간다면 매수세가 조금 더 살아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반등하면서 조금 더 높게 찌를 수 있는 자리가 나오겠다. 하지만 그때의 걸림돌은 65.3K에 있는 이 청산 매물대의 저항을 지지 돌파해서 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높게 가더라도 66K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한 번에 많이 뚫어줄 수 있는 매수세 장이 아니기 때문에 뭐 매크로 이런 호재가 따라오지 않는 이상은 아직까지는 조금 계속해서 원웨이 돌파는 힘들다라는 관점 가져가고 있고 이번 유동성 완벽하게 이전 유동성까지 따주면 좋겠지만 여기 완벽히 딸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롱장이 끝나고 나서는 숏장을 한번 대기해야 하는 그런 장이 좀 나올 수 있다. 오히려 이번 장에서 좀 애매하게 올려주고 이전 유동성을 반 정도만 따주고 아래로 내려서 깊게 찌르고 다시 올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장 시나리오까지 가면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오늘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스터디룸 한번 지켜볼 예정이고요. 계속 트래킹하면서 여러분들께 자료 드릴 텐데 무료 브리핑 필요하신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신청 버튼 누르시면 되고 오늘 영상 도움이 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아래쪽 응원 댓글 한 번씩 나이스라고 남기면서 스터디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수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